중학교 수업 컨설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하고 강원, 그 다음에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학교, 그리고 작년에는 전주에 있는 덕일 중학교를 컨설팅 했고요. 올해는 삼기중학교를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들떠 있고요. 들어왔는데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학부모님들 오시는 마음이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학부모님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이드를 그렇게 예쁘게, 물론 미적 감각도 있으시겠지만 마음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되지 않나. 그리고 돌아가서 우리도 배워야겠다. 이렇게 또 크게 배우고 갑니다. 저희 배움의 공동체는요, 저희가 배움의 공동체가 이유학교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이유학교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그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하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이유학교는 유명하지만 그 학교는 이렇게 한계가 있죠. 공교육안이 있지만 대안교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반에 20명 이하의 학생, 그리고 애들 뽑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에 보내려면 서약서도 한 장씩 쓰세요. 우리는 이 학교에 애들을 입학시키면서 학교의 방침에 절대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중간에 그 서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남교로 전학 공고도 할 수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국립학교에서 그 학교를 보고 배우려고 보고 갔지만,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못 바꾸면 뭐 어떻게 바꾸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이 학교 특수한 현실이다. 그렇지만 너무 부럽고 너무 좋은 학교다. 참 부럽다. 이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물론 희망을 얻은 선생님들도 많이 있지만 좌절한 선생님도 많았어요. 우리 학교 같은 공립학교 시설도 안 돼 있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2010학년 3월부터요 이제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하면서, 이제 저희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30개 학급이거든요. 근데 그 30개 학급인데 이제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수업을 바꿨어요. 배움의 공동체로 바꾸면서 이제 2009년도까지는 수업을 바꾸기 전에는 아이들이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행동, 사건, 사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수업 속에서 요즘 문제가 그거잖아요.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애들은 듣지 않고, 집에 가서는 학교 가면 가르치는 거 배운 거 없다 그러고, 이제 근데 막상 교실에서는 선생님은 열심히 하는데 애들은 듣지 않고, 그리고 학원에 가서도 듣지 않고, 이런 반복 악순환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수업 속에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그러면서 성적이 국가수준 성취도 고사에서 굉장히 올랐고, 그 다음에 아이들 그 학생 발생 사항권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비결을 알고 싶다 하고 오는 학교인데, 2010년도에는 한 1,800명 가량 도의원, 교육위원 이런 분들 왔다 가셨고요. 작년에는 2,000명 정도 왔다 가셨고, 여기 삼기중학교 선생님도 보니까 저희 학교에 몇 번씩 왔다 가신 분 계시고요.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저는 이제 한 분만 왔다 갔으리라 생각했는데 얼굴 입으신 분이 너무 그래서 야, 삼기중학교 정말 대단하다. 혁신학교도 알면서 작년에 저희 학교는 그렇게 왔다 가셨구나 생각하고 깜짝 놀랐어요. 혁신학교냐고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제주도나 서울은 물론이고 아주 여러 학교에서 와서 배우고 가는 학교입니다. 이제 그 OECD 학업성취도 평가 2009년 8월 7일 서울신문 기사를 보시면요, 이제 우리나라가 아이들이 OECD 점수가 굉장히 높고 그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러워하는 게 점수를 가지고 부러워하는 거죠. 근데 사실 보세요. 공부를 8시간 55분씩 하는데 542점이고요. 핀란드 반밖에 안 하는데 544점이 어디가 나와요? 애들을 거의 반 죽여놓고 점수 이동하고, 이거는 애들
근데 점수는 8이야. 그래서 부럽다 하는데요. 이렇게 애들을 잘 죽이는 경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대학 가면 공부를 안 합니다. 사실은 대학 가서 공부를 해야 노벨상도 타고 직장 가서도 일을 잘하는데 아주 공부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애들이 대학 가면 공부에 딱 손 놓고 술 먹고 돌아다니죠. 그리고 TV시험 다 떨어지고 그런 결과를 결국은 학교에서 만들었죠. 학부모와 학교의 합작품이네요. 학교에서 지긋지긋하게 만들고 집에 여기는 아니겠지만 수도권 같은 데는 다시 학원으로 보내는 지긋지긋하게. 결국은 아이들을 공부해서 완전 정 떨어지게 만들어서 대학을 올려보내니 책 보면 잠 오고 신경질 나고 공부하기 싫고 대학 갔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대학 갔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만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21세기에요. 평생 직장이라고 농사 외에는 평생 직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사실 대기업에서 평생 직장의 개념 사라졌고요. 대부분의 직장에서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졌고 평생 직업만 남았죠. 평생 직업을 하려면 그거 개인의 창의성이고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능력이잖아요. 능력과 창의성만 있으면 어떤 직장이든 들어갈 수 있는 시대거든요. 자, 직업이요. 없어진 직업, 생겨난 직업, 생겨날 직업이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생겼죠. 없어진 직업 보세요. 버스 안내야, 사자기 수리원. 다 봤죠? 보셨죠? 농마주에 있었죠? 땡땡이 있었고, 전차, 건축 청소부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런 직업 없죠? 이거 100년이나 됐나요? 30년이죠. 그 다음에 새로 생겨난 직업. 자, 20년 전에 프로게이머 없었죠? 예, 보시면 피부관리사 없었어요. 뭐, 카파라치, 네일아트, 조향사, 커플 매니저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되죠.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직종이에요. 자, 새로 생겨난 직업. 그러면 앞으로는 보세요. DNA 관련 장기 이식 전문가. 이런 직업들이 쫙 생길 건데, 그죠? 앞으로 5년 안에 우주 비행사 생길 것 같죠? 우주 여행사, 뭐 행성 광물 수송업자, 우주 전투기 조종사 다 생겨날 직업들이거든요. 굉장히 돈 많이 벌 직업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교사? 교사 앞으로 10년 내에 없어질지도 모른답니다. 변호사? 인터넷에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나온답니다. 변호사 없어질지도 모르는 직업이랍니다. 공무원? 없어질지도 모른대요. 의사? 이거에 대해서 반반이더라고요. 없어질지도, 그러니까 장기인식 전문가가 생기거나 아니면 더 호황을 누리거나 단 어떤 분야? 성형. 그런 쪽. 판사. 이것도요, 국가 간 법률 분쟁 때문에 더 많이 생기거나 어쩌면 컴퓨터가 발달을 해서 데이터만 판에만 집어넣고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모든 직업들이요. 글쎄요. 5년, 10년 후 과연 교사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도 장담 못 하겠어요. 21세기 그 유네스코에서 얘기한 그 교육은요. 알기 위한 학습, 행동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기 위한 학습, 내가 살아 존재하기 위한 학습 이렇게 배워야 된대요. 근데 다시 우리 학교 현실로 돌려볼까요? 자, 지금 그 함께 살기 위한 학습 이 부분에 대해서요. 굉장히 예를 쉽게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5년, 10년 전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시집 왔어요? 안 왔죠. 근데 농촌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에 이제 순수한 우리 혈통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섞이는데 이런 이질적인 집단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 이 사회에 학교에서 배워야 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의 교과서
진도 다 나가면 만족하세요? 잘 될 것 같으세요? 진도만 다 나가주면? 자, 막 문제만 많이 풀면 애들이 굉장히 시험 잘 볼 것 같으세요? 무조건 암기, 교과서 통째로 암기. 20년 전에는 교과서 통째로 암기하면 구급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요. 그리고 학력고사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 받아서 서울대학 갔거든요. 근데 지금 교과서 통째로 암기해가지고요, 구급 공무원 시험 합격한 사람 보셨어요? 거기서 시험 안 나오죠? 수능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교과서 통째로 암기하는 식의 수업 가지고는 이제 그 어떤 자기 인생의 중요한 시험에 결코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받는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는 대로만 받으면 된다? 자, 그게 불안하니까 학원 보내고 싶으시죠? 주는 대로 다 받아도 안 될 것 같으시잖아요. 그죠? 자기주도적 학습. 왜 자기주도성을 강조할까요? 자기 주는 대로 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간의 경쟁, 반별로 반 1등 쫙 세워서 1등짜리 서울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그 직장에 가시면요, 그 성과급을 주는데 개인별 경쟁 안 시켜요. 팀별 경쟁을 시키죠. 팀별로 어느 팀. 그러면 잘한 팀한테 성과급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팀별 경쟁에서 이기려면 팀 내 협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죠? 팀이 쌈박질하고 하면 못해요. 결국은 조직 경쟁력. 내 조직이 경쟁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나서는 딱 말아놓고 좋죠. 서로 조직 경쟁력은 협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받아왔던 수업은 어떠세요? 애들한테 시험지 쫙 나눠주면 애들 어떤 행동 보일까요? 잡지 가리고 내 것만 싹 풀죠. 그래서 걔가 잘 받는다고 해서 걔가 진짜 전국의 1등일까요? 다시 역발상을 해보면요, 다 같이 협동해서 문제 풀고 다 같이 100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별로 경쟁해서 100점 안 나오는데요, 함께 협력해서 풀면 다 100점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사회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자, 선진국의 교육 풍경 한번 보세요. 자, 사분단 줄 이런 거 보신 적 없으시죠? 핀란드나 덴마크, 그죠? 애들이 막 모여서 뭐 하고 선생님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교사가 엄숙하게 가운데서 막 열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열심히 받아 적는 수업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을 하는 나라가 있죠.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이태석 신부 그거 봤더니 수단에서 그 수업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갔더니 그 수업 하더라고요. 결국 못 사는 나라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한꺼번에 쏟아주는 수업을 하고 있지, 잘 사는 나라에서는 교사가 한꺼번에 쏟아주는 수업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 나라가 있다면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있어요. 상당히 두 나라 비슷하죠. 근데 우리 학교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수업 하는 데 있어요. 강원도 거진 중학교라고요. 네. 어때요, 애들? 막 뭐 하죠? 네. 막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보러 왔는데, 어머, 강원도에서 이런 수업을 해 해가지고 강원도 교육청에서 보러 왔더라고요. 근데 이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1시간 내내 졸거나 딴짓하는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그 과학 수업이었는데도 다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원작가를 구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바둑돌 가지고 뭐 이렇게 원작가를 구하는 건데, 기가 막히게 애들이 해내고 있더라고요. 서로 협력해서. 전라남도 무한 북중 수업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하도 독특해서 찍어놨어요. 이 수업을 보러 온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체육관에다가 교실하고 똑같은 세팅을 해가지고요. 수업 시작 전이에요. 이제 그리고 막 보로들 막 오시고 계시고요. 무안에 전라남도에 있는 이제 선생님들 막 보러 오시고, 이 아이들은 이제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있는 장곡중학교는 이 수업 지금 3년째예요. 3년째인데 애들이 굉장히 기가 막히죠. 글쓰기, 말하기 아주 잘하고요. 그 다음에 성적 자체가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기초 미달자가 0.3%, 전교에 한 명, 그러니까 3학년 전체에 한 명밖에 없어요. 300명인데.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0%거든요. 단 한 명도 기초 미달자가 한 명도 없게 됐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2009년도에는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수업을 하면서 그런 학생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을 보시면 막 떠들고 막 산만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지만 보시니까 어때요? 굉장히 진지하면서도 뭔가 애들이 다 하고 있죠. 눈빛이 살아있어요. 이제 이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렇게 하는 학교가 많고요. 제가 오늘 3기 중학교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이런 사진 막 보여드리면 안 된다. 나중에 3기 중 해가지고 그쵸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빈자리가 있어요. 그 배움의 공동체는요. 그 사또 일본 도쿄대학교 사또 마나부 교수가 주창한 건데요. 30년 전에 주창을 했어요. 일본에 30년 전 한번 신문 보셨던 기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쯤 일본에서 이지메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교실 붕괴. 일본에서 교실 붕괴가 했다고 해서 막 선생님 말 안 듣고 애들이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고 오만 난리를 다 치고 그 다음에 부등교 학생이 생겼어요. 그 페이. 학교 안 가고 그죠?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하는 그런 애들이 부등교 학생이 막 생겨났거든요. 그때 일본에서 이 사또 마나부 교수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없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려는 거 아니냐. 애들이 학교를 우습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바꿔보자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의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김홍도의 풍속화 보시면 서당 그림 보셨죠? 거기에 애들이 4분단으로 앉아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둘러앉아 있어요? 둘러앉아 있죠. 배움의 공동체는 우리가 원조예요. 단지 그 일본에서 지금의 학교를 세우면서 일제식으로 책상 배치라든가 그런 거 싹 일본식으로 해놨죠. 그죠? 저희의 전통은 협력적이었고요. 배움의 공동체는 원래 중국의 그 노자의 배움의 도라는 데 부분에 보면요. 그 배움은 협력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교사는 가르쳐주는 자가 아니라 조산원 교사라고 해서 이제 산모가 애를 낳을 때 자기가 낳잖아요. 조산은 도와줄 뿐이죠. 교사도 네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교사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아이가 내가 어떤 사실을 알아내서 난 정말 대단해. 내가 알아놨어. 이렇게 스스로 아는 기쁨, 알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조산원 교사고 가장 슬기로운 교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국 배움의 공동체는요. 동양의 배움에 대한 철학이고 정신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이화학교에서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장곡중학교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해서 현재 그 당시는 저희 학교가 밖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불과 2년 만에 100여 개의 학교가 하고 있는데 지금 방학 동안 또 연수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한 150개 이상 될 것 같아요. 이런 속도로 퍼져나간다면 더 많은 속도로 퍼져나갈 것 같은데 3기 중학교는 전국의 수천 개, 수만 개의 학교 중에서 한 101번째 학교인데요. 아주 베스트 상위권에 드는 학교죠. 네, 배움의 공동체에서는요. 이제 교사, 학부모, 학생 이 모든 사람들이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배우게 하자. 함께 아이들이 잘 배우는데 애를 쓰자. 이게 배움의 공동체. 학교를 배움의 공동체로 만들자. 이런 교육 개혁의 그 목표예요. 그러니까 배움의 공동체에서는요. 모든 아이들의 배울 권리와 질 높은 배움을 보장하는 수업을 하고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수업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철저하게 돌봅니다. 그러니까 ADHD가 있다. 얘를 상담실에 보내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걔를 끌어안고서라도 수업을 해서 걔마저도 알게 하라고 수업 강조를 하거든요. 오늘 저희 학교에 애가
1학년 때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초등학교 때 학교를 막 안 나오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 안 나오니까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학교를 잘 안 나오죠. 근데 저희 학교 교사들이 우리는 배움의 공동체 철학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모든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데 걔가 학교에 안 나오면 그거 교사로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고민하다가 작년에 걔를 이제 학교로 오게 만들어야지 일단 배워줄 거 아니야. 그래서 걔를요 2달 동안 상담을 했어요. 상담사가 걔를 붙들고 그랬더니 학교를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오면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수업 중에 수업을 완전 박살을 내는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 지르고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웃고 막 성적인 농담하고 무슨 말만 하면 계속 성적인 농담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교사들이 고민에 휩싸인 거예요. 얘를 버릴 수도 없고 나머지 수업이 망가지는 걸 그만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얘를 수업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 이 철학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걔를 끌어안고 수업하는데 너무 고통받았거든요. 그리고 2학년으로 올려보내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3년 말 방학 때 같이 연수를 하면서 특별히 제가 저희 학교 쌤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2학년 쌤들 부탁한다. 진한이도 버리지 않는 수업을 해달라. 그리고 저도 2학년 올라갔거든요. 2학년 애들이 좀 그래서. 근데 오늘 수업을 하는데 새로 오신 한문 선생님께서도 이럴 거면 수업 받지 말아라 하셨나봐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나가가지고 온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문을 팍 열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진한이가 학교를 반드시 졸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부탁을 한다고. 진한이가 졸업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반응만 안 보이면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러면 교사들이 얘를 학교 밖으로 보내지 않고 어떻게든 졸업을 시키려고 하니까 협조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걔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애들이 수업에 들어오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웠는데요. 얘 때문에 이제 전교 선생님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오늘 교장 선생님 손을 잡고 교장실에서 빵과 차를 마시면서 제가 출장 오면서 봤더니 진한 손을 잡고 이렇게 수업하기 싫었니 뭐 이렇게 걔를 다독다독 하고 있더라고요. 걔는 야단치면 안 되는 애거든요. 부모님이 없는 애고 사랑을 못 받는 애라.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요 단 한 명의 아이도 수업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고 그 속이 썩어도 참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교가 배움의 공동체 학교고요. 그 다음에 질 높은 배움을 보장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에서처럼 학습 목표까지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이제 제가 여기는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제가 국어교사거든요. 수업을 해보면 한 5명, 6명의 아이들이 이미 학원에서 다 알고 와요. 걔들한테는 제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수업의 설계는 중간, 그죠? 설계부터 중간 아이들을 목표로 설계를 했고 진행 자체를 중간 아이들을 했고 도달도 중간 이렇게 설계, 진행, 도달까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배우고 온 5, 6명 아이들한테는 그저 미안할 따름이에요. 근데 걔들이 수업 속에서 굉장히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대답을 해준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나랑 눈을 맞추면서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걔들한테 가슴이 아파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교사 혼자 하는 수업에서는. 근데 이 수업에서는 질 높은 배움을 보장하는 이 철학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요 아주 수준 높은 과제를 가지고 애들한테 던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제를 통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요 학원에서는 배우지 못하고 안 배워주죠. 학원도 중간, 그렇죠? 영재반만 모여서 하는 데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리고 그런 학원에서 안 배워주고 자습제도 나오지 않는 그런 수준 높은 문제를 수업 시간에 다루면서 그 아이들의 실력이 같이 이렇게 향상하게끔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이 세 가지 이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공공성, 민주주의, 타결성의 원리가 함께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요. 공공성은 이제 이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수업을 내 수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공무원이 국가공공기관에서 학교라는 국가공공기관에서 그죠? 애들 국가교육과정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배울 권리가 있는, 헌법상 배울 권리가 있는 애들을 가르치는 그 수업이 내 수업이긴 아니잖아요. 우리의 수업이고, 그죠? 공적인 공무 수행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업을 공개하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저희들의 그 공무 수행 능력을 굉장히 성장시켜요. 그래서 수업을 공개하고 보고 연구하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속에서 그 아이들이 결국은 민주사회를 살아가야 될 이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민주적인 생활 원리를 경험하고 깨닫고 해야 사회 나가서도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수업이나 학교 운영이나 아주 민주적인 원리가 잘 살아나게끔 하고 있고요. 그 바탕 속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관계도 아주 평등하고 아이들의 인격을 하나하나 존중하는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타월성 같은 경우에는 몇몇의 이제 수월성 교육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몇몇의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집중 투자해가지고 학교 담벼락에 플랜카드 붙이는 거 반대합니다. 몇몇 애들한테 그런 교육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 모두의 수준에서 최고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수업을 하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교실에 30명이 앉아있든 40명이 앉아있든 그 아이들의 최고의 수준을 끌어올리라니까 개인 수준별 수업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40명이 앉아있으면 40명의 수준별 수업, 30명이 앉아있으면 30명의 수준별 수업. 그래서 교사 혼자 막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수업을 나중에 학교 보시면요, 교사가 가르치지 않고요, 수업 설계로 승부를 보는 수업이에요. 미리 설계를 하되 어떻게 아이들이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서 교과서, 대상이 교과서거든요. 교과서를 계속 자기가 찾으면서 내용을 알게. 그 다음에 모든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막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터득하게. 그리고 그거를 자기 말로 표현하면서 교과서를 그냥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해하게.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에 갈등하면요,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면적 갈등과 외면적 갈등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이 말을 알아듣는 애는 학급에 2~3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제 풀어봐라 하면 틀리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가르쳐 줬다고 하거든요. 진도는 뺐잖아요. 가르쳐 준 것과 진도를 뺀 것을 가끔 혼동 못할 때가 있죠. 혼동할 때가 있죠. 진도를 뺐기 때문에 다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수업에서는 그렇게 수업을 설계하지 않죠. 아이들이 갈등을 알게 활동을 만들면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묻고 하다가 결국은 갈등하면 뭐라 그러냐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는 어떤 문제를 갖다 줘도 다 풀어요. 갈등에서는. 알잖아요. 자기 취향 속에서. 그쵸? 내면적 갈등이란 말은 몰라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알아듣잖아요. 그러니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지는 거고, 그렇게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게 배움의 공동체 수업입니다. 교사는 몹시 고통스러운 수업 설계죠.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업무를 많이 점검시켜 주셔야 해요. 그래야 저희들이 수업 설계에 전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실에서 펼치는데, 이 수업은요, 이런 텔레비전에서 핀란드 이민간, 교육이민간 학부모의 그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KBS인가? 교육 선진국을 가자 해가지고 그 시리즈로 나와서 봤는데요. 그 이민간 학부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핀란드 교사들은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다 받아줘가지고 감동적이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수업에서는요, 이상한 얘기하면 그거 받아주면 어떻게 되죠? 수업이 막 절로 빠지죠. 그래서 걔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무시하고 내 진도를 빼버리거든요. 그럼 얘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선생님을 나를 완전 무시하고 나를 싫어하고 공부 잘하는 애만 이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고, 걔는 그때부터 수업에서 빠져나가서 딴 생각하거나 낙서를 하거나 딴짓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수업은 설계와 실천 속에서요, 수업 실천 금방금방 해야 되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수업 설계를, 진도를 생각했다 할지라도 수업 속에서 아이들의 반응과 질문을 전부 다 받아들여서 그거를 네가 정령 전문성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수업 주제와 연결시켜서 그 아이를 소외되지 않게, 그 아이가 무시당하지 않게 질문을 다 받아주라고 하거든요.
다 받아주되 그거를 수업의 주제와 연관시켜서 그래서 엄청난 수업 준비가 필요하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펼쳐지고 있고 그렇게 인정받은 아이는 절대로 수업에서 빠져나가거나 교사와 나쁜 관계가 되거나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천과 디자인을 보고 이건 수업 남들이 이걸 보고 다시 자기 수업을 성찰하고 반성해서 다시 좋은 수업을 만들고 그 수업을 다시 펼치고 그걸 본 사람들이 다시 성찰하고 좋은 수업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 학교에서 교사를 1년 반만 하면 다른 학교로 컨설턴트로 가르쳐. 저희 학교 50명 교직원 중에요. 다른 학교로 수업 컨설팅 가시는 분이 한 30명 됩니다. 새로 오신 분을 제외하고는 1년만 지나면 수업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시스템. 함께 수업을 보고 연구하고 다시 성찰하고 반성하고 결국 우리 아이들은 전국 최고의 수업을 받고 있고요. 상비중학교에도 아마 1년 후면 이 근처 컨설팅하러 이 학교 선생님들이 다니실 거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전국 최고의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으로 유명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기대됩니다. 저희도 아주 평범한 교사이거든요. 이건 저희 학교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항상 수업 속에서 이제 모둠 활동을 하고 함께 얘기하고 항상 이런 활동적으로 수업 활동을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거는 이게 졸거나 자거나 딴짓하는 애가 한 명도 없다 그러거든요. 전체를 보라고 당연하죠. 이렇게 하는데 졸거나 자고 딴짓하면 이상한 거죠. 책상 배치가 이렇게 해요.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얘도 앞으로 보고 있어요. 교사가 여기서 교사 중심의 수업을 하는 순간 애들은 목걸이 다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상 배치를 했다는 얘기는 교사 중심의 수업을 하지 않겠다. 학생 중심의 수업,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수업으로 설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히고요. 이제 이렇게 앉혀서 애들한테 모르는 걸 물어보라고 하거든요. 누구한테나 물어보라고 하고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활동을 하는 가운데 모르는 걸 누구한테도 물어보고 선생님도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교실에서는 교사가 너 나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가죠. 애들이 교사를 보면 교사가 가지 교사가 애들을 너 나와 뭐 너 나가 이런 건 없어요. 굉장한 수업에 대한 그 패러다임의 이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한테나 물어보게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움이 잘 일어나는 거고요.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런 수업을 했을 때 공부 잘하는 어머니가 학교에 와서 걱정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지는 손해보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어머니 예지 어머니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수업 설계를 예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걔는 특목고가래였거든요. 외고. 그래서 예지를 절대로 염두에 둔 수업 못했어요. 걔는 언제나 예외였어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지한테 미안했는데 올해는 미안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준 높은 문제를 걔한테 던지고 걔가 그 문제를 낑낑대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걔가 다 풀고 있더라. 근데 걔는 가르쳐주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예지한테 물어봐라. 예지가 무슨 대답을 하느냐. 그랬더니 엄마가 물어봤나 봐요. 야, 너 손해 아니냐? 했더니 얘가 그랬어요. 엄마 아니야. 왜 아니야? 했더니 옛날에는 수학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었대요. 근데 지금은 다 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수업 중에 친구가 자기한테 물어볼 때 자기가 가르쳐줘서 술술 풀리면 그런 유형의 문제는 안 풀어도 된대요. 얘를 가르쳐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풀다가 덜컹 딱 막히면 바로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친구한테 가르쳐주면 절대로 잊어먹지 않아요. 왜냐면 남에게 가르쳐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훨씬 효율적이라서 엄마 나 학원 끊을래 해가지고 걔 학원 끊었고요. 진성고등학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동네에서 하면서 예, 저희 공부 잘하는 학부모님께서 이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앉히거든요. 이 수업이 모둠 활동이 한 번 내지 두 번 혹은 세 번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둠 활동 속에서 서로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고 이야기하고
남의 얘기 듣고 자기 생각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모집되는 다른 부분을 가서 배워오는 애들도 많아요. 하고 수업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이제 저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감을 다 깨워서 학습자의 내면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까지 다 드러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활동을 할 때 교사들은 아이들이 뭘 하는지 전부 섬세하게 살펴가지고 못하는 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해요. 안 하고 있는 애. 그러니까 선생님도 못 보는 애 있죠. 선생님을 못 부르는 애, 내면의 목소리, 마음속으로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목소리까지 다 드러내서 걔를 도와주고 지원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자의 내면, 그리고 그러니까 수업을 교과서로 끝내지 않고 이 교과서의 내용을 현실과 연결시키고 생활과 연결시키고 내일과 연결시키고 다음 차시와 연결시키고 다음 학년과 연결시켜서 아이들이 하나를 배우지만 그 하나를 통해서 이 현실과 사회를 볼 수 있는 눈까지 키우라고 하기 때문에 수능형 시험에 굉장히 유리한 수업을 하고 있죠, 중학교도. 그리고 이제 애들이 힘들어할 때 교사가 개입을 해서 뭐 교재를 되돌린다든가 아니면은 전시를 설명한다든가 이렇게 교사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수업 공개를 저희는 자주 해요. 그리고 한기중학교도 수업 공개 할 거고요. 그때 제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공개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어떤 점에서 부족한지 모든 교사들이 그 수업을 보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고민을 해서 더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수업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다른 의사들도 와서 보죠. 판사들이 판례 연구를 하죠. 교사들도 수업을 연구해야 수업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업을 보고 연구를 하고 이제 수업의 질을 높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끝나면 교사들이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연구를 통해서 교사들이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공부를 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그 최고의 그게 발명품 아니지 않나요? 아이폰?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서너 개 끼워 맞추니까 아이폰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필요한 지식은 뭐냐면 많은 걸 암기하는 능력이 아니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가치 있는 것끼리 이렇게 연결시켜서 정말 괜찮은 물건을 하나 만들어내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뭘 막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뭘 만들어내고 뭘 해결하고 이런 능력을 키우는 거고 이거는 학교가 아니면 가르칠 수가 없죠. 가정에서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는 이제 공부가 아니라 배우는 곳, 배우게 하는 곳 그런 곳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공부와 배움의 차이. 자, 아시겠죠? 강제로 시켜서 공부해라. 자, 야, 이거 끝났으니, 이거 진짜 여기까지야. 그죠? 여기까지 공부해라. 자, 계속 해라. 엄마 이거 끝났어. 영어도 해야지. 영어 여기까지 그렇지. 그 다음에, 혼자 해라. 공부 혼자 하는 거야. 이 고독하고 괴롭고 죽고 싶은 일을 끊임없이 강요를 하죠. 근데 배우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뭐랑 내가 좋아서 배우죠. 스마트폰 사용법 내가 좋아서 배우죠, 그죠? 스스로 하는 거. 이제 여기까지 끝이야가 아니라 시작하는 거잖아요, 항상. 설레는 마음. 그리고 아니 가다가 모르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만나고 모르는 거 만나고 이야기하는 즐거운 과정인 거죠. 그래서 공부해서 배움으로 변해야 되지 않나. 잘 배우는 사람은 경청이 좋은 사람, 친구와 함께 서로 배울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아는 걸 말로 잘 표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한국중학교에서 키우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수업을 보는 거. 이거 좋아서 한번 들려드리려고요. 이런 광고 보셨죠?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딸을 둔 학부모인데요. 저도 늘 부모가 되고 싶어서 이게 늘 돌을 닦아요. 늘 돌을 닦는데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꿈을 갖고 사실 아이의 인생이 100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애가 생각해보면 17년, 18년, 17년밖에 안 살았더라고요. 40대 뭘 시작할 수도 있고요. 60대 뭘 시작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오늘 하루, 어제 하루 뭐 공부 안 했다고 막 세상이 끝난 것처럼 막 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 인생의 황금기는 2010년도부터였거든요. 45. 그러니까 45살 때부터 수업에 맛을 들이고 수업에 푹 빠져서 사니까 삶이 행복해지고 3기준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의 인생 전체를 보고 아이의 인생이 행복하고 이렇게 즐겁고 또 뭔가 만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인생도 행복해야죠. 저도 제 인생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딸 인생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가족이 서로 행복하고 서로의 인생이 소중한 그런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요.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강의를 혹시 아이들이 중학교 수업에서 얘기 많이 하셨나요? 예. 다시 중학교에 가면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가능한 경우가 저기 그 남한산 초등학교 6년을 보낸 애가요. 그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 대학은 어디를 갔나요? 그랬더니 우리 애는 남한산 초등학교를 나와서 학원 하나도 안 가고 아주 좋은 아주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가 남한산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사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아주대학교를 갔을까요? 나는 내 애의 수준을 그 아이의 능력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걔 수준으로 혹은 내가 난 아이로 볼 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족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남한산 초등학교 6년의 힘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버텨내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 작년에 졸업한 애들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졸업한 애들은 1년 이 수업을 받은 애예요. 근데 얘가 바로 옆에 학교에 가서 제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 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사회 수업에 모든 활동을 했다가 이렇게 망가뜨렸대요. 애들이 못하니까. 근데 작년에는 그 수업이 되더라고. 돼서 참 이상하다 하고 봤더니 저희 학교 출신 애들이 그 고등학교에서 모든 활동을 하면 막 걔들이 막 끌고 가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교사가 자꾸 좋은 수업으로 도전하게 되더라면서 아, 그 학교 학생들 참 이렇게 와서 좋다. 그리고 결국은 걔네들이 고등학교생들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 학교 부장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 출신이신데요. 니들은 수업대로 해라. 우리 수업 안 바꾼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작년 10월 달에 그 학교 선생님들 10분이 모여서 저한테 수업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연수를 보내시더니 올해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연수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저희 학교 애들이 가서 그랬대요. 선생님은 왜 그렇게 수업을 재미없게 하세요? 왜 그렇게 지루하게 하세요?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처럼 해보세요. 그렇게 모든 활동도 좀 하시고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엎어지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들도요. 이게 두렵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안이잖아요.
선생님도 이렇게 모두말로 좀 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러면 애들이 엎드리거나 지루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우리 중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수업 방법 좀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그 철옹성 같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서서히 무너뜨리면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 수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올해는 깜짝 놀랐어요. 10명 모았다고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올해 3학년 애들에 대한 기대가 커요. 왜냐하면 애들이 2010년도 1학년, 3년 동안 그 아이들의 학습력이 고등학교 가면 아마 폭발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아이들을 저희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 나가면 우리 작품. 우리가 만든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고 저희가 아끼거든요. 그리고 3학년 애들도 그거를 알더라고요. 교사들이 자기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알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 힘으로 아이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가는 거니까 평생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할 거라고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상기중학교 함께 가면 행복하겠네요.